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단순하다. 단순한 이유는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며 그의 모든 소통은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모든 근본은 단순하다. 사람이 복잡한 것은 그가 근본을 보지 못하고 오직 가지와 잎사귀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늘 지치고 행복하지 않으며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당신이 산을 볼 때 이미 산 너머를 보고 있고 강을 볼 때 이미 강 너머를 보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다른 이들의 감정을 볼 때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관찰자가 된다. 관찰자는 깨어난 사람이며 깨달은 이들이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혼란에 빠질 필요도 없다. 모든 일들이 결국 이익, 배분, 돈, 책임,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가? 당신은 관찰자, 모든 것을 명확히 본 사람이다. 혼란스러운 사람은 명확히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관찰자는 곧 깨어난 사람이다. 사업이 아닌 순전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기준은 거울 밖의 객관적인 세상에 있고 그들이 가진 것은 어둠과 이름이라는 개념뿐이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얻는 것에 너무 끌리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들을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마음도 자신감도 결단력도 내적인 세계도 없다. 정신세계가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교양이 없다는 뜻이다. 수준, 지식, 체계, 이론, 깨달음, 그리고 절대적인 지혜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된다. 시대가 좋으면 좋고 시대가 나쁘면 나쁘다. 남을 탓하지 말고 환경이나 날씨를 탓하지 말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그렇게 명확히 깨달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헛되이 따르지 않는 것. 이는 사실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재료를 선택하고 가려내며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그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다. 집에 불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마음이 더 차분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인생관은 어떤 생각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이 물건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소란스러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 휴대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단순함을 추구하기에 바쁘죠. 제가 원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힘든 생활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인생에서 너무 많은 파동과 경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참 좋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죠. 어떤 제품이 정말 좋아 보여도 제가 좋아하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경험해보고 끝낼 수 있어요. 경험 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평생 영화관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생활 방식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도 결국 본질적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삶이지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